안녕들 하세요. 좋은 하루입니다. 80세 할머니가 계단을 거뜸하게 뛰어오르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? 3개월 전만 해도 휠체어였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? 비밀은 매일 밤 잠자는 자세였습니다. 며느리를 원망했습니다. 78세 김순자님. 이분은 1년 전부터 자꾸만 깜빡하기 시작했어요. 열쇠를 어디 뒀는지, 아침에 뭘 먹었는지, 심지어 손주 이름까지. 며느리는 매일 밤 똑바로 누워서 자라고 했거든요. 허리에 좋다면서요. 그런데 제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. 똑바로 누워 자는 분들의 73%가 치매 고위험군이었어요. 반대로 옆으로 누워 자는 분들은 44% 거의 2배 차이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5가지는 이거예요. 첫째, 뇌가 스스로 청소하는 놀라운 시스템. 둘째, 잠자는 자세가 이 시스템을 막는 이유. 셋째, 2분개월 만에 건강을 되찾은 비법. 넷째, 베개 하나로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. 다섯째, 절대 하면 안 되는 수면 자세. 지금부터 정확히 알려드릴게요.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? 요즘 자꾸 깜빡해요. 아까 뭐 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요. 자식들 이름이 입에서 맴돌다 안 나올 때도 있죠. 밤에는 자다가 몇 번씩 깨요.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개운하지 않아요. 병원 가기는 무서워요. 치매라는 진단 받을까 봐요.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 봐 더 두렵죠. 요양원 갈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요. 혼자 화장실도 못 가는 모습. 상상만 해도 끔찍하거든요. 친구들은 벌써 몇 명이 치매 진단 받았어요.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정하시던 분들인데요. 나도 곧 그렇게 되는 건 아닐까 매일 밤 불안해요. 거울 보면서 나 괜찮을까? 물어봐도 답이 없어요. 괜찮아요. 제가 20년 넘게 시니어분들을 돌봐왔거든요. 80대, 아니 90대까지도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.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. 바로 뇌 청소를 제대로 하고 계셨죠. 매일 밤 여러분의 뇌는 스스로 청소를 합니다. 낮 동안 쌓인 독소를 밤에 씻어내요. 문제는 잠자는 자세예요. 자세 하나가 이 청소 시스템을 완전히 막아버릴 수 있거든요. 반대로 말하면 자세만 바꿔도 뇌가 다시 깨끗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.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. 늦지 않았어요. 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좋거든요. 잠깐만요.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해요. 중간에 나가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 방법을 못 보시거든요.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. 이 채널은 매주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 정보만 엄선해서 알려드려요.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요. 제가 왜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드리냐면요. 치매는 예방이 답이거든요. 일단 시작되면 되돌리기 정말 어려워요. 하지만 지금부터 관리하시면 80대, 90대까지도 멀쩡한 정신으로 사실 수 있어요. 여러분의 소중한 뇌를 지켜드리고 싶어요. 그러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먼저 과학적 원리부터 말씀드릴게요. 여러분의 뇌에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. 뇌의 청소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낮 동안 뇌를 쓰면 찌꺼기가 쌓이거든요.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소예요. 이게 바로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주범이죠. 밤에 주무시면 이 글림프 시스템이 작동해요. 뇌척수액이라는 물이 뇌 속을 흘러다니면서 찌꺼기를 씻어내요. 마치 변기에 물 내리듯이요. 깨끗하게 씻은 다음 목의 림프관을 통해 몸 밖으로 내보내요. 이건 2012년에 발견된 시스템이에요. 그 전까지는 뇌가 어떻게 청소되는지 아무도 몰랐죠. 잠시만요.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. 저는 주치로서 대한민국 의료법을 준수합니다. 절대 과장된 정보나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.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대한근감소증학회, 대한골대사학회, 대한노인병학회 등 국내 최고학회들의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합니다. 특히 오늘 내용은 2015년 신경과학전이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학술지에 실린 논문이 근거예요. 첫 번째 비법은 옆으로 누워 자는 거예요. 2015년에 미국 로체스터 대학과 스터니브룩 대학 연구팀이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.
쥐를 3가지 자세로 재웠거든요. 똑바로 엎드려서 옆으로, 그 다음에 뇌를 MRI로 찍어봤어요.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. 옆으로 누운 쥐의 뇌에서 찌꺼기가 가장 빨리 빠져나갔어요. 똑바로 누운 지보다 훨씬 효율적이었죠. 왜 그럴까요? 옆으로 누우면 뇌척 수액이 흐르는 통로가 넓어져요. 더 누워줘요. 물길이 넓어지니까 찌꺼기가 더 빨리 씻겨나가는 거예요. 반대로 똑바로 누우면 통로가 좁아져요. 물이 잘 안 흐르니까 찌꺼기가 그대로 남는 거죠. 그런데 잠깐만요. 많은 분들이 실수하세요. 나는 똑바로 누워 자는 게 편한데요 라고 하시거든요. 편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.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특히 똑바로 누우면 편하다고 느끼시죠? 제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. 똑바로 누우면 당장금 편할 수 있어요. 하지만 매일 밤 뇌에 독소가 쌓이고 있는 거예요. 20년, 30년 쌓이면 치매로 이어지는 거죠. 편한 게 아니라 건강한 자세를 선택하셔야 해요. 두 번째 비법은 2시간만 옆으로 자는 거예요.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연구팀이 270명을 조사했어요. 건강한 사람, 치매 환자, 파킨슨병 환자 다 포함해서요. 수면 추적기를 달아서 밤새 어떤 자세로 자는지 봤죠. 결과가 어땠을까요? 똑바로 누워서 2시간 이상 자는 사람은 건강한 그룹에서 44%였어요. 그런데 알츠하이머 환자 그룹에서는 73%였어요. 거의 2배 차이죠.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. 2시간이라는 기준이 중요해요. 하룻밤에 2시간 이상 똑바로 누우면 위험하다는 거예요. 조금씩 뒤척이면서 자세가 바뀌는 건 괜찮아요. 문제는 계속 똑바로만 누워 있는 거죠. 그런데 잠깐만요. 저는 자다가 자세가 바뀌는데 어떡하죠?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세요. 자는 동안에는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. 제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. 잠들 때 자세가 중요해요. 옆으로 누워서 잠들면 대부분 그 자세를 유지하거든요. 중간에 조금 뒤척여도 크게 문제 없어요. 핵심은 잠들 때 의식적으로 옆으로 눕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. 세 번째 비법은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. 인터넷에 보면 왼쪽으로 자라, 오른쪽으로 자라 말이 많아요. 소화에 좋다, 심장에 좋다, 이런 얘기들이요. 그런데 뇌 청소에는 차이가 없어요. 뇌는 좌우대칭이거든요. 뇌척 수액이 흐르는 통로도 양쪽이 똑같아요. 그러니까 왼쪽으로 눕든 오른쪽으로 눕든 글림프 시스템 효율은 같아요. 더 중요한 건 편안함이에요. 왼쪽이 불편하면 오른쪽으로 주무세요. 오른쪽이 불편하면 왼쪽으로 주무시고요. 편해야 깊이 주무실 수 있거든요. 깊은 잠이 가장 중요해요. 얕게 자면 글림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 하거든요. 그런데 잠깐만요. 인터넷에서는 왼쪽으로 자라고 하던데요.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? 소화 심장 건강 얘기하면서요. 제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. 그건 소화기 쪽 얘기예요. 뇌 건강하고는 다른 영역이죠. 오늘은 치매 예방이 목표잖아요. 그럼 뇌 청소에 집중하셔야 해요. 좌우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옆으로 누우세요. 네 번째 비법은 베개를 2개 쓰는 거예요. 옆으로 누우면 어깨가 아프시죠? 골반도 불편하고요. 그래서 중간에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. 이걸 베개로 해결할 수 있어요. 먼저 머리 베개예요. 너무 높으면 안 돼요. 목이 꺾이면 뇌척 수액이 목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막히거든요. 적당한 높이는 주먹 하나 반 정도예요. 목이 일자로 펴지는 높이죠. 그 다음은 무릎 베개예요.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세요. 그럼 골반이 안정돼요. 허리도 편해지고요. 이렇게 하면 아침까지 자세가 안 바뀌어요. 등 뒤에도 베개를 하나 더 두세요. 긴 베개나 이불을 말아서 등에 대면 돼요. 그럼 뒤로 안 넘어가요. 그런데 잠깐만요. 베개가 많으면 더 불편하지 않나요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. 처음에는 낯설 수 있죠. 제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. 일주일만 해보세요. 몸이 적응하면 오히려 더 편해요. 어깨 안 아프고 허리 안 아프고 아침에 개운해요. 베개 투자하는 뇌 투자예요. 2만원, 3만원으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면 안 하실 이유가 없죠. 5번째 비법은 절대 엎드려 자지 마시라는 거예요. 엎드려 자면
목을 완전히 돌려야 하잖아요. 90도로 꺾는 거예요. 이러면 목뼈가 상해요. 디스크 위험도 있고요. 더 큰 문제는 뇌척 수액 배출이에요. 목이 꺾이면 뇌에서 목으로 가는 통로가 막혀요. 찌꺼기가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죠. 매일 밤 독소가 쌓이는 거예요. 연구에서도 엎드린 자세는 똑바로 누운 것만큼이나 나빴어요. 아니, 어떤 면에서는 더 나빴죠. 목에 무리가 가니까요. 숨쉬기도 답답하잖아요. 얼굴이 베개에 눌리면 입으로 숨쉬게 돼요. 코로 안 쉬면 수면의 질이 떨어져요. 그런데 잠깐만요. 나는 엎드려 자야 잠이 와요.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어요. 평생 그렇게 자셨으니 익숙한 거죠. 아, 제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. 익숙한 게 건강한 게 아니에요. 담배 피우던 사람이 담배 없으면 불편하다고 계속 피우면 안 되잖아요. 엎드려 자는 습관은 꼭 고치셔야 해요. 일주일만 참으세요. 옆으로 자는데 적응하시면 그게 더 편해져요. 몸이 알아서 좋은 자세를 찾아요. 첫 번째 추가 효과는 코골이가 사라져요. 옆으로 자면 기도가 열려요. 혀가 뒤로 안 넘어가거든요. 똑바로 누우면 중력 때문에 혀가 목구멍으로 밀려요. 그럼 숨길이 막혀서 코를 골게 되죠. 수면 무호흡은 치매 위험을 따로 또 높여요. 밤새 산소가 부족하면 뇌세포가 손상되거든요. 옆으로 자면이 문제가 한 번에 해결돼요. 실제로 70대 박영수님은 30년 동안 코를 골았어요. 아, 부인이 옆방에서 잘 정도였죠. 옆으로 자기 시작한 지 2주 만에 코골이가 절반으로 줄었어요. 석 달 후에는 거의 안 걸었고요. 부인이 다시 같은 방에서 주무시게 됐어요. 두 번째 추가 효과는 목이 안 아파요. 똑바로 누우면 목이 앞으로 나가요. 일자목이 되는 거죠. 아침에 일어나면 뒷목이 뻐근하잖아요. 그게 다 자세 때문이에요. 옆으로 자면서 베개를 잘 받치면 목이 일직선이 돼요. 경추가 편안한 거죠. 뇌척 수액도 잘 빠지고 목 근육도 안 뭉쳐요. 68세 이정희님은 10년 동안 목 디스크로 고생했어요. 물리치료도 받고 약도 먹었는데 계속 아팠죠. 수면 자세를 바꾼 후 석 달 만에 통증이 80% 줄었어요. 지금은 약도 안 드세요. 세 번째 추가 효과는 속이 편해져요.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? 밤에 누우면 위산이 올라와요. 가슴이 쓰리고 목이 따끔거려요. 옆으로 자면 이게 줄어들어요. 특히 왼쪽으로 누우면 위의 모양 때문에 위산이 더 안 올라와요. 이건 소화기 쪽 효과니까 뇌 청소와는 별개예요. 하지만 부수적으로 얻는 이득이죠. 73세 최명숙님은 20년 동안 역류성 식도염 약을 먹었어요. 옆으로 자고 나서 6개월 만에 약을 끊었어요. 지금은 밤에 속 쓴 적이 없대요. 네 번째 추가 효과는 머리가 맑아져요.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거우신 분들 많아요. 몽롱하고 정신이 없죠. 그게 다 뇌에 찌꺼기가 남아있어서예요. 밤새 청소가 안 된 거거든요. 옆으로 자면 뇌가 깨끗해지니까 아침에 개운해요. 머리가 맑고 정신이 또렷해요. 마치 체에 기름을 새로 놓은 것처럼 상쾌해요. 65세 김철로님은 15년 동안 아침 두통 때문에 진통제를 먹었어요. 옆으로 자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두통이 절반으로 줄었어요. 석 달 후에는 진통제를 완전히 끊었죠. 다섯 번째 추가 효과는 낮에 안 졸려요. 낮에 자꾸 졸리시죠? 텔레비전 보다가 졸고 밥 먹고 나서 졸고 이게 다 밤에 제대로 못 자서 깊은 잠을 못 자면 낮에 졸릴 수밖에 없어요. 옆으로 자면 수면의 질이 좋아져요. 깊은 잠을 자니까 낮에 활력이 생겨요. 정신도 맑고 몸도 가벼워요. 70세 정순덕님은 매일 오후마다 낮잠을 2시간씩 잤어요. 안 자면 못 견딜 정도였죠. 옆으로 자기 시작한 후 2달 만에 낮잠 시간이 30분으로 줄었어요. 지금은 낮잠만 정리해 드릴게요. 첫째, 잠들 때 옆으로 누우세요.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편한 쪽으로요. 둘째,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세요. 골반과 허리가 편해져요. 셋째, 머리 베개에는 주먹 하나 반 높이로 맞추세요. 목이 일자가 되도록요. 넷째, 등 뒤에 긴 베개를 두세요. 뒤로 안 넘어가요. 다섯째, 절대 엎드려 자지 마세요.
목이 상하고 뇌 청소가 안 돼요. 오늘 판부터 시작하세요. 내일 아침이 다를 거예요. 일주일 후에는 목이 편해져요. 2주일 후에는 코골이가 줄어요. 한 달 후에는 머리가 맑아져요. 3달 후에는 몸이 가벼워져요. 6개월 후에는 가족들이 알아볼 거예요. 요즘 많이 좋아지셨네요 라고요. 2~3개면 돼요. 2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. 비싼 영양제 드실 돈으로 베개 사세요. 훨씬 효과적이에요. 가족들한테도 알려주세요. 배우자, 자녀, 형제들 다 같이 건강해지는 거예요. 오늘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. 지금 시작하세요.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. 매일 밤 열심히 청소하고 싶은데 자세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. 여러분이 조금만 도와주면 돼요. 옆으로 눕기만 하면 돼요. 20년 후, 30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. 손주들과 즐겁게 놀고 싶으시죠? 자식들한테 짐이 안 되고 싶으시죠? 마지막까지 멀쩡한 정신으로 살고 싶으시죠? 그럼 오늘 밤부터 옆으로 주무세요.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세계 최고의 의학전과 국내 최고 학회 가이드라인을 제가 직접 딥리서치해서 검증한 정보입니다. 이 채널은 절대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말씀드리지 않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딥다이브에서는요.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우리가 매일 밤 그냥 무심코 자는 그 자세 있잖아요. 그게 뇌 건강, 특히 알츠하이머 예방이랑 어떤 관련이 있을 수 있는지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이게 그냥 넘길 일이 아니더라고요. 뇌 청소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상당히 흥미로운 연구들이 있었어요. 근데 이번 딥다브 미션은 그래서 이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하는 뇌의 노폐물 처리 과정, 이거랑 수면 자세가 어떻게 연결되는지, 그리고 어떤 자세가 우리 뇌 건강에 제일 좋을지음 최신 과학 근거들을 좀 명확하게 알아보는 겁니다. 자, 그럼 시작해 볼까요? 먼저 그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그것부터 좀 짚어보죠. 우리 뇌가 잘 때 뇌척 수액을 이용해서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싹 청소한다는 거잖아요. 특히 그 알츠하이머병 원인으로 지목되는 베타 아밀로이드 이런 단백질 찌꺼기들을 제거하는 거죠. 이게 주로 깊이 잠들었을 때 활발해진다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뭐랄까, 도시가 밤에 대청소하는 것처럼요. 네, 정확합니다. 비유가 아주 딱 맞네요. 우리가 잘 때는요, 뇌세포사의 공간이 한 60%까지 확 넓어져요. 그러면서 뇌척 수액이 더 깊숙이 들어가서 노폐물을 훨씬 효과적으로 씻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.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제 수면 자세가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는 건데요. 2015년에 나온 동물 연구가 아주 결정적인 단서를 주었어요. 로체스터 대학이랑 스토니브록 대학 연구팀이 MRI 같은 걸로 쥐 뇌를 봤는데 옆으로 누운 자세 있잖아요. 치과 위. 이게 똑바로 눕거나 엎드린 자세보다 뇌 논물 제거 효율이 정말 극적으로 높다는 걸 발견했어요. 이게 첫 번째 큰 실마리였죠. 우와, 동물 실험에서 그렇게까지 차이가 났어요? 그게 진짜 극적이라는 표현을 쓰실 정도면 그럼 이게 정말 우리 사람들한테도 의미가 있는 걸까요? 여기 정말 궁금한데요. 네, 그렇죠. 그게 제일 중요하죠. 근데 그 질문에 답이 될 만한 꽤 흥미로운 인간 대상 연구가 USF에서 나왔어요. 한 270명 정도를 추적 관찰했거든요. 그랬더니 하룻밤에 2~2시간 이상 똑바로 누워는 자세, 이걸 앙화위라고 부르는데요. 이 앙화위로 자는 비율이 건강한 사람들은 한 44% 정도였는데 알츠하이머 환자분들은 무려 73%에서 나타났어요. 73%요? 거의 3명 중 2명 이상이네요. 네. 물론 이것만 가지고 똑바로 자면 알츠하이머 걸린다 이렇게 딱 말할 순 없어요.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동물 실험 결과랑 일치하는 아주 강력한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거죠. 그러니까 실험에서 봤던 그 현상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겠다. 이런 아주 중요한 암시를 주는 겁니다. 그렇군요. 중요한 단서네요. 정말. 그럼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옆으로 눕는 자세, 그러니까 치과위가 뇌 청소에는 제일 좋고 똑바로 눕는 앙화위는 효율도 좀 떨어지고
혹시 모를 신경퇴성 질환이랑 연관될 가능성도 살짝 보이고, 그리고 엎드려 자는 거는 뇌 청소에도 별로고 척추에도 안 좋으니까 이건 그냥 피하는 게 낫다. 뭐 이렇게 정료될 수 있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딱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. 특히 그 똑 따로 넘는 자세 앙화미는요, 단순히 글림프 시스템 효율만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. 이게 중력 때문에 혀가 뒤로 살짝 밀리면서 기도를 막기가 쉽거든요. 그래서 코골이나 수면, 무증 이걸 유발하거나 더 심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. 아, 코골이도 문제군요. 네. 근데 수면 무흡증 자체가 뇌혈류나 산소 공급에 문제를 일으켜서 뇌 건강에 안 좋다는 건 잘 알려져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건 뭐 뇌 청소도 방해하고 숨 쉬는 걸 통해서 뇌산소 주는 것도 방해하고 정말 이중 타격인 셈이죠. 비야? 이중 타격이라니 생각보다 심각하네요. 근데 옆으로 눕는다면요?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요것도 좀 궁금해요. 왼쪽이 좋다는 말도 있잖아요. 아, 네네. 그 얘기 많이들 하시죠? 소화 아니면 몸 전체 림프 순환 이런 관점에서는 왼쪽 자세가 좀 더 유리하다. 이런 주장들이 있어요. 뭐 위산 역류를 막는다거나 몸 전체 림프 배출에 해부학적으로 좀 더 낫다. 이런 근거들이죠. 하지만 뇌의 글림프 시스템 자체만 놓고 보면요, 이건 거의 좌우 대칭 구조거든요. 아, 뇌체는 대칭이군요. 그렇죠. 그래서 순수하게 뇌 노폐물 제거 효율만 본다면 왼쪽 오른쪽 사이에 뭐 의미 있는 큰 차이가 있다. 이런 강력한 증거는 아직 부족해요.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. 특정 방향이 좋다고 해서 그걸 고집하느라 오히려 잠을 설치다면 그게 더 안 좋겠죠.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어느 쪽이든 간에 당신이 가장 편안하게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옆자들을 찾는 겁니다. 하긴 잠을 잘 자는 게 우선이니까요. 그러고 보니까 대한치매학회나 수면연구학회 같은 공식 기관에서는 아직 뭐 이 자세로 자세요, 이렇게 딱 권고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. 주로 충분히 자라, 규칙적으로 생활해라, 이런 기본적인 수면 위생을 더 강조하고 있고요. 네, 그게 현실이죠. 아무래도 임상 가이드라인 같은 건요, 정말 수많은 대규모 연구 결과가 쌓여서 아주 높은 수준의 근거가 딱 확보됐을 때 바뀌거든요. 이 수면 자세 연구는 굉장히 유망하지만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.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자세라는 걸음 수면 위생 원칙들을 잘 지키면서 추가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보강 전략 정도로 생각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딥다이브 내용 슬슬 정리해 보겠습니다. 현재까지 나온 연구 결과들을 쭉 종합해 보면요, 동물 실험이나 인간 관찰 연구나 다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가 뇌 청소 시스템, 즉 글림프 기능을 가장 효율적으로 돕는다라는 꽤 일관된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하지만 물론 이게 뭐 만병통치약은 절대 아니죠.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수면 자세는 그냥 퍼즐의 한 조각일 뿐이에요.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거,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거, 또 목 건강 잘 챙기는 거,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거든요. 이런 통합적인 접근이 뇌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이고, 자세에서는 이런 노력들에 더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.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. 네, 결국 다 연결되어 있는 거네요. 그래서 이 모든 정보가 지금 듣고 계신 당신에게 어떤 의미일까요? 오늘 밤 잠잘 드실 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. 나는 주로 어떤 자세로 잠들지? 그리고 혹시 옆으로 자는 게 좀 더 편안하고 더 깊은 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, 작은 변화를 한번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요?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장기적으로 당신의 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아주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. 당신의 뇌는 오늘 밤 과연 어떤 대청소를 하게